어디서 비대칭이 갔어요? 정중선에서 시작되는 비대칭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중선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양쪽 사이드가 대칭이 되고 비대칭이 되는지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죠. 그쵸?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 대칭과 비대칭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렵게만 생각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정중선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시작 기준점이 뭐예요? 시작 기준선이 이오투 이오라인서부터 시작되는 거, 이오투 이오라인서부터 시작되는 거, 정중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쇼컷일 때는 이오투 이오라인서부터 많이 시작을 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쇼컷 쇼컷일 때는 남성 커트, 이럴 때는 이오투 이오라인서부터 가장 많이 시작을 하고 쇼컷 이상인 단발머리서부터는 뭐예요? 정중선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이 정중선에 시작되는 거에 가장 대칭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준선이 뭐예요? 네이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온베이스다. 온베이스다. 그쵸? 똑같이 사이드베이스, 리버즈 사이드베이스로 진행했을 경우는 얘는 뭐예요? 대칭이 나온다. 근데 한쪽은 사이드베이스, 한쪽은 온베이스 나오면 뭐예요? 비대칭이다. 처음부터 정중선서부터 좌우가 뭐예요? 처음부터 비대칭이 가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는 당연히 대칭이 나오겠어요? 비대칭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비대칭이 나오죠. 내가 시작하는 기준선이 네이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짧은 머리로 갈수록, 긴 머리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요. 네이프로 갈수록, 짧은 머리로 갈수록 어때요? 네이프에서 언더존에서 시작하는 기준선을 내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커트의 스타일이 완전 바뀌게 나와요. 그런 기법들이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선정을 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었죠. 그쵸? 네이프에서 시작되는 방법. 그래서 그 기준선을 뭐 사이드냐, 오프 베이스냐,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냐, 아니면 포워드 오프 베이스냐, 아니면 대각 파팅이냐, 아니면 피벗 파팅이냐. 이런 네이프에서도 어때요? 피벗 파팅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피벗 파팅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그쵸? 아니면 대각 파팅도 가능하고 처음부터 비대칭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우리가 막연하게 네이프에서는 무조건 호리존탈 시작하고 버티컬 시작하고 대각 파팅 시작하고 이런 개념을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네이프에 있는 모발을 남길 것이냐 자를 것이냐. 목선이 넓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짧게 잘라서 하시면 좋고, 목선이 가는 사람들은 모발 자체를 길게 내려서 빠지는 머리를 만들어주면 좋겠고, 그쵸? 그리고 얼굴이 너무 가량한 사람들은 뒷머리가 목선이 남겨놓았으면 옆머리를 좀 더 길게 잘라주면 훨씬 더 많은 볼륨감이 살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걸 우리는 이제 뭘 보고 판단한다? 두상을 보고 우리는 판단해야 능력을 만드셔야 된다. 그동안 우리는 막연하게 이거는 뭐고 이렇게 주입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라 얘기예요. 두상을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시는 거죠. 얼굴이 긴 장방형이면 무겁게 잘라주면 되잖아요. 그쵸? 볼륨감 살려주기 위해서. 얼굴이 넓적하고 크거나 그쵸? 둥글넓적한 얼굴형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이드를 가볍게 잘라서 층을 많이 내서 가볍게 잘라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자르는지 어떤 두상마다 내가 바뀌어가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능력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훌륭한 헤어 디자이너, 고객을 만족할 수 있는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했던 기준선이 뭐예요? 정중선에서 시작되는 기준선. 요 기준선이 양쪽 사이드를 어떻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쵸? 전혀 다른, 양쪽 사이드가 완전 다른, 전혀 다른 느낌의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요걸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지금 요즘 계속 바빠서 준비를 못 했었는데요. 조만간 제가 요거에 대한 그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또 제가 제공을 할게요. 어디다 밴드방이나 카페에다가 올려놓고 또 공지를 올릴 테니까 그걸 한 요번 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서 여러분들 또 공지사항을 또 올릴게요. 자, 그러면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이제 비대칭을 갈 수 있는 방법. 사이드죠? 그쵸? 정중선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중선에서는 대칭.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뭐예요? 온베이스로 시작을 한다. 자, 이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호리존탈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쵸? 할 수도 있겠죠. 호리존탈로. 또 뭘로 할 수도 있어요? 대각 파팅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쵸? 맞죠? 그리고 요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온베이스 잡아주고 여기서 피부 파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할 수 있겠죠. 그쵸? 요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뭐예요? 요건 또 뭐예요? 얘가 또 느낌이 또 다르죠? 얘는 피봇이지만 얘는 원포인트. 얘는 원포인트예요. 여기는 뭐예요? 다중 포인트. 다중 포인트예요. 또 꼭지점에서 하나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또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사실 이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디자인을 사실은 가장 많이 제가 사용을 해요. 왜냐면 둥근 원형을 표현할 때 얘가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쉽게 표현이 되거든요. 둥근 원형을 표현할 때. 자, 여기서 우리가 호리존탈로 시작한다 그러면 막연하게 이렇게 가죠. 맞아요, 안 맞아요? 사각으로 커트를 한 것과 다중 포인트로 대각 파팅을 간 것과는 다르게 나와요, 느낌이. 훨씬 더 부드럽게 떨어져요. 얘네들은 어떻게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떨어지지만은요, 얘네들은요, 이렇게 떨어져요. 얘보다 얘가 어때요? 훨씬 더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얘는 뭐예요? 무게선. 뭐죠? 2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 나는 몰라요. 1차 가이드라인은 모르는데 무게선 2차 가이드라인이 완전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와 이거는. 얘가 훨씬 더 부드럽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는 커트할 때는요. 사각과 라운드에 대한 개념, 2차 가이드라인에서 항상 떨어지는 선에서 2차 가이드라인에 라운드의 개념이 강하게 나올 것이냐, 컨벡스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이냐, 컨케이브가 강하게 나올 것이냐,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커트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파팅이 이거다 그럼 이걸로만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다 그럼 이것만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다 그럼 이것만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 네이프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시작점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사실 이런 것조차도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아카데미를 막론하고 이걸 가지고 논한 아카데미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것도 온베이스로 잡나요? 온베이스로 잡았을 때 그렇게 됐나요? 네, 온베이스로 진행했을 때. 가이드 길이가 동일한데도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다르게 나누죠. 네, 파팅의 다중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쵸? 자, 이렇게 시작해서 정중선을 시작을 해서 똑같이 피부 파팅까지 다 갔어요. 다 가서 이제 사이드를 한쪽은 어떻게 자를 것이냐, 또 반대쪽은 또 어떻게 자를 것이냐. 그쵸? 반대쪽은 어떻게 자를 것이냐, 우리는 또 분석을 또 해봐야겠죠. 뭐예요? 뭐예요? 자연분배.
직각분배, 비평행. 뭘로 조절을 했어요? 양쪽은 분명히 아까 정중선에서 뭔가를 해서 대칭을 만들어 놨죠. 그쵸? 대칭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쪽은 길게 자르고 한쪽은 짧게 잘랐어요, 제가. 똑같은 자연분배, 직각분배, 비평행인데 똑같은 비평행인데 길이가 달라요. 그러면 요 길이에 맞춰서 얘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나중에 뭐 때문에 바뀌어요? 이오 투 유 라인의 요 기준선 때문에 얘도 또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처음에는 대칭으로 갔지만 사이드를 내가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한쪽은 안 바뀌고 한쪽은 또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사이드에 있는 기준선이 또 바뀌기 때문에. 이오 투 유 라인을 시작하는 요거에 시작하는 기준선에 따라서 사이드는 내가 형태가 백에서 대칭이 비대칭으로 완전 또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이드의 기장을 어떻게 하나요? 또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안 바뀔 수도 있죠. 그쵸? 처음에 시작할 때 짧은 커트로 진행을 했을 경우 귀가 파이는 요 사이드에 있는 이오 투 유 라인의 기장이 양쪽에 똑같은데 여기 네이프에서 사이드번에서 떨어지는 이 기장 자체를 길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얘는 짧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훨씬 얘는 무겁게 자르고 얘는 훨씬 더 가볍게 잘랐어요. 무게감 때문에 또 바뀔 수 있는데 뒤에 백에서는 대칭을 또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쵸? 기준선에서 양쪽의 백에는 대칭은 그냥 유지를 할 수 있고 사이드만 또 한쪽은 무게감이 굉장히 많고 한쪽은 또 무게감이 없는 아주 가벼운 느낌의 커트를 또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대각이잖아요. 또 후대각으로도 갈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이쪽은 전대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이쪽은 뭐예요? 후대각으로 계속 또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아니면 이쪽에서 또 뭐예요? 수평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수평에서 또 층을 또 얼마큼 또 층을 낼 것이냐. 층을 내가 얼마만큼 또 층을 내서 얼마만큼의 또 가벼움을 낼 것이냐. 자, 두상이 긴 장방형은 층을 많이 내게 좋겠어요? 안 내면 좋겠어요? 많이 안 냈으면 좋겠죠. 자, 둥글럽적한 얼굴형은 어때요? 층을 많이 내서 사이드를 가볍게 뽑아내고 볼륨감이 많아 보이게끔 하면 좋겠죠. 그러면 자, 이런 경우일 수 있잖아. 얼굴이 큰데 머리숱이 없어요. 얼굴이 큰데 머리숱이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잘라야 돼? 이런 게가 제일 난해하잖아요. 맞죠?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가 머리숱이 많은 사람만 오냐? 그건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느낌을 많이 만들으셔야 되잖아요. 그쵸? 머리숱이 없어요. 그럼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디예요? 어? 탑이 머리숱이 없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머리가 뚱뚱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쵸? 그럼 기존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볍게 잘라야겠죠. 그쵸? 그리고 이 머리 자체를 앞머리 같은 경우도 똑같이 길게 자르든지 짧게 자르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앞머리는 층을 없이 해서 무게감을 줘서 그레이제이션을 확실하게 줘서 볼륨감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커트를 하셔야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막연하게 비대칭을 자르더라도요. 이 사람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이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잘라주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잘라주고 아, 요 모델 사진 갖고 왔는데 요게 되게 예뻐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헤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사진을 딱 갖고 왔어요. 그럼 이런 느낌이 비슷한 머리를 하실 거예요? 네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고객님은요. 여기가 이 상황에서 지금 요 사람하고 잘 안 맞는 게 요 사진은 이 사람은 머리가 가늘고 우리는 그건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아, 요 사람은 머리숱이 많고 가늘긴 하지만 층을 많이 안 내서 이렇게 뽑아냈고 얼굴이 작아서 이렇게 느낌을 뽑아냈어요. 하지만 손님은 얼굴이 그런 모양이 아니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에서 요런 걸 조금 더 짧게 자르고 여기는 좀 더 길게 자를 수 있는 해주면 손님하고 약간 비슷하긴 커트 형태는 좀 비슷하게 하지만 이쪽은 조금 더 이 손님보다 훨씬 더 가볍게 커트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막연하게 우리가 커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디자인을 뽑을 때 요 사람이 상황에서 요 사람이 손질하게 이 사람이 가려운 부분이 뭐냐는 이 구리를 판단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어디에 볼륨을 살리고 어디가 가벼워야 되는지 우리는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비대칭이라 하더라도 가벼움과 무거움을 내가 마음대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그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작품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상황에서는 어떻게 가볍게 자르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무겁게 자르는지 우리가 그동안 계속 그것만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그 느낌대로 이제 우리는 디자인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가발 갖고 온 거 좀 짧죠? 좀 길진 않죠? 그쵸?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전대각을 해서 커트를 진행하고 한쪽은 뭘 했어요? 뭐 했어요? 수평으로 갔죠? 수평으로 갔고 뒤쪽은 대각 파팅하고 한쪽은 온베이스로 갔죠? 그러면 요번에는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뭐예요? 온베이스 진행하고요. 똑같이 가보자는 얘기죠. 그쵸? 파팅이 근데 이렇게 타질까요? 이렇게 타지겠죠. 그쵸? 고도가 분명히 달라요. 요 파팅에 따라서 요 날아오는 떨어지는 선도 똑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이프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사이드 똑같이 갑니다. 온베이스 정중선 기준선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한쪽 사이드는 어떻게 됐어요? 한쪽 사이드는 전대각 저번에 전대각 했죠. 그쵸? 조금 더 짧게 자를까요? 기존에 있던 것보다 조금 더 짧게? 지금은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요거 비평형을 한 상태에서 다시 변이분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짧아졌죠. 그쵸? 그럼 오늘 시간에는요, 처음부터 변이분배를 해보자고요. 저번 시간에는 직각분배에 비평형을 잡았어요. 그래서 1차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번 시간에는요, 벌써 이거를 해놨기 때문에 다음 작업 못 하잖아요. 머리가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변이분배를 가보자고요. 변이분배에서요, 비평형을 가요. 그래서 2차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이 돼요. 2차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을 만드세요. 사이드는. 그리고 똑같이 얘는 계속 대각 파팅을 갈 것인지 아니면 얘는 버티컬로 해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로 갈 것인지. 자,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고요. 자, 대각 파팅을 가는 것과 버티컬로 해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로 가는 것과 차이는 뭘까요? 어떤 게 가볍고 어떤 게 무거워요? 버티컬이 가볍고 버티컬 리버즈가 가볍고 대각 파팅은 무겁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숱이 옆에 사이드가 볼륨감을 살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대각 파팅으로 가시면 되고, 그쵸? 리버즈 대각 파팅으로 전대각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뭐 옆에 사이드의 볼륨감을 내가 죽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요, 버티컬로 가시면 되고, 나이에 따라서도 갈 수 있겠죠. 그쵸?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대각 파팅으로 가시면 되고, 나이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버티컬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럴수록 옆에 사이드가 가벼워지면서 단발의 느낌이 안 드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단발머리 싫어해. 단발머리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좋아해요? 젊은가 봐. 그쵸? 나이가 먹을수록 층을 많이 내는 걸 좋아해요. 얼굴이 또 큰 사람일수록. 그쵸? 그런 느낌으로 이제 또 가시면 되고요. 자, 요번 이제 사이드 한쪽은 이렇게 가시고, 변이분배에서 기장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기장은요, 백에서 들어갔던 그 기장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반대쪽 사이드 베이스. 반대쪽 사이드 베이스는 똑같이 갈까요? 아니면 전대각으로, 얘도 전대각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아주 숏커트로 한번 가보자고요. 전대각 숏커트로. 전대각 숏커트로. 기준선 잡고, 사이드 대각 파팅에서 기준선 잡고, 그쵸? 얘하고 얘, 뭐로 잡냐면 원핑거로 잡아요. 원핑거로.
기준선은 원핑거가 뭘까요? 손가락 하나가 두피에 딱 대서 이게 기준선이에요. 아셨나요? 자, 여기 사이드도요. 전대각 여기 사이드도 비평을 잡는데 아주 강한 전대각을 딱 잡아요. 요게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귀가 파이는 우리 전대각 비대칭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얘하고 아주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점점점 올리면서 리프팅 엘리베이션 올라가고요. 올라가서 뭐 만들어요? 라운드 만들어요. 그쵸? 라운드 만들고 한쪽은 이 부분도 똑같이 대각 파팅으로 갈 수도 있고요. 버티컬로 사이드 베이스 갈 수 있어요. 얘 똑같이 갈 수 있죠? 그쵸? 근데 이왕이면 여기는 대각 파팅에서 버티컬로 가자고요. 아니 버티컬에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로 가자고요. 얘는 뭘로 가요? 얘는 그냥 대각 파팅으로 가자고요. 뭐요? 리버즈 대각 파팅으로 가자고요. 무겁게. 짧은데 무거워. 그러면은 지금 양쪽을 지금 공부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대각 파팅도 해볼 수 있고 버티컬도 해볼 수 있고 무게감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우리가 양쪽으로 한번 또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게 또 뭐예요? 비대칭 커트는 또 두 가지의 매력을 또 가지고 있겠죠. 그쵸? 그리고 요 형태가 다 끝나면 분명히 백에서도 비대칭이 나옵니다. 왜? 양쪽에 있는 이어2 이어라인의 기준선이 한쪽은 너무 짧아졌기 때문에. 그쵸? 또 수정을 봐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쵸? 여기는 거의 쇼커트에 가깝게 느낌이 나오겠죠. 아주 짧으니까. 원핑거면 엄청나게 짧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거의 쇼커트에 가깝게 머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백은 무조건 수정을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자, 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뭘 해야 돼요? 말발굽존. 말발굽존에 있는 디자인을 네이프와 다 사이드와 다 연결을 해서 하는데 그냥 또 가지 않죠. 뭐죠? 어때요? 한쪽은 길고 한쪽은 분명히 짧아질 거란 얘기죠. 그쵸?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내 손 모양이 바뀌어야 되겠죠? 부채꼴로.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을 자르는 것과 자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또 뭐냐 이거죠. 잘랐을 때는 어떤 사람? 3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탑이 볼륨이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30대 이상은 뒤에 탑을 자르고 30대 초반 미만인 사람들은 얘를 자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르면 안 되겠죠. 왜? 얘를 자른과 동시에 층이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층이 많이 남과 동시에 볼륨감도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위에 탑에 있는 V라인의 이 삼각형은 자르지를 않는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탑에 있는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이 탑에 있는 모발을 자른다.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 대신에 나이가 30대인데도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른다 안 자른다? 안 자른다. 얼굴이 작고 젊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굳이 그거를 자르지 않아도 된다. 머리숱이 많은데 굳이 자를 필요는 없잖아요. 알아서 볼륨감이 알아서 보이는데. 그쵸?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앞머리는 어때요? 앞머리는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으니까 긴 쪽이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뭐예요? 당연히 비대칭이 나와야겠죠. 그쵸? 앞머리는 뭐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강조 많이 했죠? 얘 또한 여기 뭐예요? 라운드 만들어줘라.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각도로 내릴 것이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각도로 들 것이고, 층을 많이 낼 것이고,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층을 최대한 내려서 머리 무게감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쵸? 그 대신에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의 차이는 동양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얼굴형이 둥글럭적하는 얼굴형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페이스 라인에 있는 부분은 무게감을 최대한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최대한 무게감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나서 다 드라이하고 나서 위험지역 이제 찾아서 정리. 위험지역은 뭐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됐죠? 준비해 주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얘네들을 잡을 때 이렇게 짧은 머리는 여러분들이 커트를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다 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길이라도 내가 다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온베이스에서 온베이스의 길이를 잘라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되죠. 심각하도록 잘 안 될 거야, 아마. 그쵸? 그래도 해야죠, 어떻게. 그리고 요 능력이 되셔야지만 뒤에 목선이 굉장히 예쁜 목선이 나와요. 아주 굉장히 예쁜 목선이 나와요. 지금 이 작업까지 할 수 있으셔야지. 자, 요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파팅이 뭐냐, 도대체 요 파팅이 뭐냐. 두상을 잘 보면 수박 설계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이런 느낌이란 얘기예요. 수박 설계를 하면. 우리가 수박을 썰면 얘가 평면이에요. 평면인데 얘가 라운드이기 때문에 얘는요, 수평이에요. 수평으로 커트를 했는데 수박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뭐예요? 수평을 잘랐는데 라운드처럼 보여요. 시각적으로. 그러면 이 공간은 좁다. 이 공간은 넓다. 우리가 이거 인식하고 있으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르는 건 어떻게 잘라요? 이 공간을 길이를 남겨놔서 이 좁은 공간을 어떻게 해요? 넓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넓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길이를 살려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랬을 때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 기법 어디 있어? 피부 파팅 요 기법이나 요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넓게 만들어주는 역할. 얘가 길어진다는 뜻이죠. 네, 됐죠? 네. 양쪽 사이드가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내가 요 상태에서 뭐예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짧아져요? 얘하고 반대죠? 얘하고는 반대잖아요. 그쵸? 반대잖아요. 반대되는 거잖아요. 얘는 양쪽 사이드가 좁다. 얘는 넓다. 그쵸? 반대되는 입장인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온베이스를 잘랐죠. 온베이스를 자른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대각 요 상태. 이해가 됐어요? 요 상태가 되는 거죠. 요 상태에서 커팅이 진행이 돼요. 자, 요 상태에서 또 뭐예요? 다시 아까보다 좀 더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죠. 요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또 뭐예요?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쵸?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얘가 양쪽 사이드가 길어지는 거예요. 양쪽 사이드가. 다시 또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탑 부분까지 다 올라가요. 탑 부분까지. 근데 양쪽을 조금 만약에 내가 얘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남겨놓으시면 돼요. 남겨놓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컨케이브로 남겠죠. 그쵸? 인위적으로 내가 이거는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자를 것인지. 인위적으로 내가 조절을 하시면 돼요. 끝까지 다 올라가면 컨벡스가 나올 것이고요. 중간에 멈추면 컨케이브가 나올 것이죠. 그쵸? 자, 여기 똑같이. 얘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안 되잖아요. 반대쪽은.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타셔야죠.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점점점 올라가요. 점점점 올라가요. 자, 이렇게 하면 양쪽이 길어지겠어요? 안 길어지겠어요? 길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끝. 크로스 체크 다 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밑에서 올라가면서 크로스 체크 다 해주고. 자, 이런 기법은요, 그러니까 뭐가 원칙이냐면요, 양쪽을 살리는 기준으로 해주는 거예요. 양쪽을 살려주는 게 키포인트예요. 양쪽 머리를 안 자를 때, 그럴 때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미들존. 자, 네이프에 있는 기준선이 잡혔으니까 그 다음에 커트할 때는 쉬워요, 안 쉬워요? 왜? 기준선 먼저 잡아놨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냥 맞춰서, 얘는 뭐 컨벡스나 컨케이브나 이런 거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뭐만 신경 쓰면 돼요. 밑에 있는 기준선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그쵸? 자, 보여 안 보여? 자른 거 보이죠? 점점점 사이드까지 다 진행해서 또 체크, 또 체크. 또 체크. 자, 여기도 똑같이 내가 빗질을 많이 해서 커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다? 선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선이. 자, 요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각 파팅해서 요거를 인위적으로 수평을 나누는 거에서 내가 일부러 대각 파팅을 나누는 상태에서 변이 분배를 해서 지금 이렇게 잘라주면 뭐라고요? 기준선이 뭐가 돼요? 기준선. 2차 가이드라인이 이제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그쵸? 얘 떨어지는 선은 난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쵸? 2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에서 떨어지는 선은 너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다 드라이 한 다음에 1차 가이드선 정리하시면 되니까. 그쵸? 요 상태에서 내가 층을 조금 더 내고 싶다. 그러면 살짝 또 들어서 엘리베이션. 살짝 또 들어서 엘리베이션. 자, 진행하면 아까보다 훨씬 더 또 부드러워졌죠? 3번에 걸쳐서 또 커트를 하시고, 자, 양쪽 사이드 똑같이. 길이가 다르죠? 자, 여기서 사실 지금 손님들이 오시면 이 정도 기장에서 와야 안 와요? 이 정도 기장에서 내가 변화를 줘야 안 줘요? 거의 대부분 이 상태에서 내가 디자인을 뽑아내요. 거의 이 정도 기장에서. 그러면 이 머리가 싹 빠지겠죠? 나중에 드라이 했을 때. 그쵸? 우리 앞쪽에도 다 같이 올려준 거예요, 지금? 다 같이 올려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똑같이 얘가 피봇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층을 다 낼 것이냐. 그쵸?
그것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다 층을 다 내면 어떻게 돼요? 이 선이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가볍죠? 층 낮죠? 그쵸? 가볍죠? 라운드에 아니에요. 요 선 라운드잖아요. 보세요. 라운드잖아요. 그쵸? 왜 라운드예요? 각도에서 점점점 내가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올려다 보니까 대각 파팅에서 엘리베이션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 선 자체가 점점점 조금씩 잘라지면서 라운드가 나와요. 그냥 일자가 아니잖아요. 일자이면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라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떨어지는 선도 머리는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떨어지는 선도 곡선이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 상태를요. 처음부터 어때요? 뒤로 집중 전환 레이어링을 해서 한 번에 잘라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것과 요거의 차이는 또 뭐냐 이거지. 요것과 지금 아까 그 한 번에 자르주는 것과 요거의 그 차이는 뭐냐 이거지. 뭐예요? 그렇지. 집중 전환 레이어링을 잘라는 거는 사각이에요. 일자로 떨어져요. 일자로 떨어지면서 층이 더 많이 나요. 그쵸? 얘는 어때요? 계속 하면서 라운드예요.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무거워요. 근데 얘가 더 부드러워요. 집중 전환 레이어링을 짜는 건 직각이에요. 근데 훨씬 가볍지만 떨어지는 선은요 굉장히 좀 거칠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손이 얘가 더 많이 가요? 한 번에 가는 게 더 많이 가요? 첫 번째 게 엘리베이션으로 가는 게 더 많이 가죠. 그런데 손이 더 많이 가면 갈수록 커트가 더 예쁜 거예요. 그쵸? 한 번에 잘라줄 수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쵸?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돼. 나는 급해, 성격이 급하니까 한 번에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이렇게 잘라주면 쉬워요, 안 쉬워요? 층 알아서 다 냈잖아. 그쵸? 사이드이기 때문에요. 양쪽에 있는, 뒷백에 있는 것과 사이드는 완전 다르게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요 선만 맞추면 돼요. 얘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중선과 이어2 이어라인이 기준선이 새로 시작되는 기준선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새로 시작되는 부분. 귀가 없으면 이어2 이어라인이 기준선이 굳이 둘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어2 이어라인이 기준선에 둘 수가 밖에 없었던 이유가 귀가 많이 없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사이드에서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내야 돼요. 어떤 디자인이냐? 이제 원핑거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이 원핑거라는 게 뭐냐? 자, 이 숏커트에서 원핑거를 잡으려면요, 핀셋이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핀셋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짧은 숏커트를 자를 때는, 자, 수평과 대각 파팅. 자, 여기 수평은 왜 수평이에요? 옆에 면이 수평이잖아요. 그쵸? 이 부분은 뭐예요? 대각이 둥글잖아요. 둥글기 때문에 대각으로 파시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시작점은 어떻게 되겠죠? 귀산 있는 부분을 어때요? 이 상태에서 여자 숏컷을 자를 때는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조금 길게 잘라주세요. 남성 숏컷보다는 좀 길게 잘라서 각이 아주 많이 비평형으로, 각이 아주 많이 비평형으로 진행하시면 이런 느낌이 나오죠? 자, 요 상태에서 얘도 좀 많아. 최대한 짧게 잡으면 잡을수록 좋아요. 요 상태에서요, 요 귀산에서 생겼던 요 기준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원핑거라겠죠? 손가락을 두피에다가 확 대셔야 돼요. 손가락을 두피에다 확 대시는데 요 파팅에 맞게끔 제가 대셔요. 요 상태에서 뭐예요?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머리가 길이가 엄청 짧아지죠.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얘는 층을 조금씩 더 내요. 얘도 그러면 라운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라운드가 나오죠? 얘는 뭐 지 맘대로 또 나오겠죠? 정리하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파팅 똑같이 또 올라가요. 요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아까 잘랐던 대로 똑같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어 투 이어 라인을 기준선을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놓고 온베이스로 기준선 잡아놓고 또 가는 방법이 있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거 제가 설명해드린 적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대각 파팅은 사이드 대각 파팅은 밑에 아까 기준선은 잡아서 얘는 이제 원핑거 하면 안 돼요. 원핑거 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점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엘리베이션으로 점점점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내가 대각 파팅에서 계속 대각 파팅 가시면 안 돼요. 라운드로 굴려주셔야 돼요. 응? 라운드. 대각 파팅으로 계속 직진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길어지겠고 얘는 짧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위에서 갈 때는요 곡선을 이용해서 하시고요. 네이프로 할 때는 거꾸로 가요. 네이프 할 때는 컨케이브로 가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이프는 컨케이브로 가고요. 두 번째 시작할 때는 컨벡스로 가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까 여기 머리 뺐어요, 안 뺐어요? 머리 뺐죠? 머리 뺐으니까 네이프 시작할 때는 컨케이브로 가고요. 컨케이브, 페이스 라인 따라서 컨케이브로 가고요. 두 번째 갈 때는 컨벡스로 가요. 컨벡스로. 그래야지 볼륨감이 더 많이 살고 층이 적절하게 더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세요. 자, 요렇게. 자, 체킹 다 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잘라놓고 요것과 이쪽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처음에는 정중선을 잘랐는데 처음에는 정중선에서 대칭을 잘랐는데 나중에 사이드에 의해서 얘가 또 비대칭 됐어요, 안 됐어요? 비대칭 또 됐죠. 그쵸? 그 대신에 만약에 얘가 아까 여기 상태에서 안 잘라 그냥 수평으로 잘라거나 이 기준선을 살려서 간다 그러면 백은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이 갈 수 있겠죠. 그쵸? 그 대신에 양쪽 사이드의 기준선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군 중에서 모발이 길다시 보시면은요, 대칭에서 수평 가거나 똑같은 전대각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똑같이 이쪽은 변이분배로 가거나 아니면 이쪽은 직각분배에 뒤평을 가서 시작하는 기준선을 1차 가이드라인을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이쪽은 똑같이 자르는데 2차 변이분배를 해서 2차 가이드라인을 기준선을 잡아서 커트를 한 거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방법을 컨택을 해서 내가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 대신에 분명히 얘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중 전환 레이어, 이쪽은 엘리베이션으로 하고 이쪽은 집중 전환 레이어로 잘라서 가도 분명히 뭐예요? 비대칭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쵸? 양쪽이 분명히 잡는 방법이 달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양쪽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시메트릭. 양쪽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커팅을 진행을 하면. 됐죠? 자, 여기까지. 여기는 처음부터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빗질을 다 해놓죠. 빗질을 다 해놔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사이드를 먼저 잡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잡아요? 정중선 피부 파팅을 먼저 잡아요. 정중선 피부 파팅을 잡고 다시 잘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진행을 하고, 자, 그거 조금 잘랐는데 무게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살짝 말발굽 쪽만 지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말발굽 쪽만 컨트롤 했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잖아요. 무게선이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옆에 부분에 무게선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을 지금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온 베이스를 가든지 사이드 베이스를 가든지 상관없이 요 네이프에 있는 요 기장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사이드 베이스가 나오면 나도 자동적으로 사이드 베이스가 가겠죠. 그쵸? 내가 온 베이스가 갔다면 나도 자동적으로 온 베이스가 가겠죠. 그쵸? 이쪽이 사이드 베이스로 잘랐다. 그러면 나도 자동적으로 얘가 사이드 베이스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밑에 기준선이, 밑에 2차 가이드선이, 요 기준선이, 무게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또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위에 머리도 똑같이 스퀘어로 진행을 하시면서 무게감도 잡고, 얘도 똑같이 아까 대각으로 해서 엘리베이션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만약에 또 여기서도 똑같이 대각 파팅으로 해서 엘리베이션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단지 우리가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딱 정해있는 그 툴 하나만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갈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못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 알지 못해서. 근데 그 방법을 우리는 다 캐치를 하고서 한 번씩은 잘라봐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가도 전대각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처럼 버티컬로 해서 가도 뭐 상관없고, 뭐 이런 거는 크로스 체크로 해서 가도 상관없겠죠? 근데 잘 맞네? 층이 알아서 모양이 나오겠죠. 그 대신에 자 보세요. 엘리베이션에서 선이, 자 요 선이 요런 것도 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안 잘린 그런 머리도. 딱 빗질을 했을 때 요런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요거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단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나겠죠? 근데 요런 게 이제 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요거 눈에 보이셔야 돼요. 얘가 나중에 뚜껑머리 생기고 단차가 생겨요. 커트에 단차가 생겨요. 자, 요렇게 봤을 때 지금 머리가 라운드가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지는 요 라인이 요렇게 봤을 때 얘가 곡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곡선이 나오면 떨어졌을 때도 얘가 곡선이 굉장히 예쁘게 곡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떨어졌을 때도. 내가 빗질했을 때 곡선이 나오면 떨어졌을 때도 곡선이 굉장히 예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얘를 일자로 뚝 잘라놨어요. 일자로 뚝 잘라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항상 얘기했듯이 두상에서 라운드예요. 라운드에서 일자로 뚝 잘라놓으면 뭐예요? 얘는 유니폼, 얘는 그레듀에이션, 얘는 인크리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이렇게 자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도 자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인크리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말고도 또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죠? 얘는 뭐예요? 그레듀에이션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머리를 자를 것인지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나올 수 있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백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요 밑에 있는 지금 미들존에서 잘랐던 부분에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머리 수술 치지 않으면서도 어때요? 커트의 자국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많이 잘라주지 않고 아주 조금씩 잘라줬는데도 커트를 자르면서 무게선, 요런 무게선을 우리가 알아서 이제 없애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시작 기준점이 벌써 세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거는 사실 그거 연결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사이드 베이스인지 오프 베이스인지 밑에서 어떤 걸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위에는 그 밑에 시작한 걸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커트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막 머릿속에는 뱅뱅뱅 돌아 막. 그리고 여기 하다가 왔다 갔다 해 막. 그리고 빗질은 여기는 대각 파팅에서 이렇게 쉬우니까 이렇게 막 해. 그리고 여기도 막 이렇게. 여기서 대각 파팅 했는데 여기 대각 파팅은 똑같아요? 달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좌측에서 대각 파팅 갔어요. 근데 여기서도 대각 파팅 갔어요. 얘가 커트선이 달라요? 똑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얘는 뭐예요? 비대칭이에요. 얘는 콘케이브 나오고요. 얘는 컨벡스 나와요. 그쵸? 근데 우리는 무식하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쵸? 내 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빗질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커트하고 있어. 왜? 편하니까. 비대칭 나오는 거예요. 그게 비대칭이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커트를 했지만 커트선은 비대칭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얘는 길고 얘는 짧고. 그러니까 양쪽이 어떻게 돼? 대칭이 절대 안 나오는 거야. 대칭을 안 두고 싶은데 백에서부터 대칭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쪽 사이드가 대칭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선 보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기준선을 잡아놨기 때문에 얘하고 다르게 나와야 똑같이 나와요. 다르게 나오죠. 왜? 얘는 짧으니까. 그쵸? 얘가 훨씬 더 짧게 나오겠죠. 얘 또한 뭐예요? 다이아고널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로 잡아도 되고. 그래도 모양 나오잖아요. 그쵸? 요 상태에서 탑을 자를 것이냐 말 것이냐. 탑을 자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자, 요 상태에서 요 탑을 정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 상태에서 딱 보시면 어떻게 돼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렇게 삼각형. 요 삼각형 나왔죠? 요걸 자를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걸 자르면 나이 드신 분들, 요걸 안 자르면 젊은 사람들. 그쵸? 만약에 자른다. 자르는데 그냥 수평으로 자르는 것과 내가 비평형으로 자르는 거는 다르겠죠. 그쵸? 확실하게 여기서부터 비평형으로 잘라놓으면 어때요? 양쪽이 또 달라지겠죠. 비평형으로. 얘는 길게 얘는 짧게. 얘는 짧게. 그러면 얘는 길게 자르고 얘는 짧게 자르고. 그쵸? 다 쭉쭉쭉 올렸을 때는 얘가 현저하게 짧고 얘는 현저하게 많이 길겠죠. 그쵸? 요 길이와 이 길이는 분명히 다르게 나오죠. 왜냐면 얘가 짧고 얘는 길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드도 또 한 번 또 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또 진행을 해보세요.
사이드만 보세요. 앞머리는 보지 마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그 베이스가 뭐냐면, 자, 우리가 항상 이런 커트를 자를 때 주의할 점이 네이프 쪽의 무게선이에요. 네이프는 항상 무조건 짧게 자른다, 길게 자른다? 짧게 자른다. 손이 최대한 닿을 때까지 짧게 자르는데, 여기서 자를 때는 하이 그레듀에이션이나 인크리스를 잘라주는 게 이뻐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자를 때는요, 미디움 그레듀에이션. 여기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때, 우리가 이왕이면 이 부분 자체를 얘는 하이 그레듀에이션으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인크리스로 진행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커트를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 부분에 자를 때는 얘는 미디움 그레듀에이션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 때는. 근데 얘를 하이 그레듀에이션을 잘랐는데 얘도 하이 그레듀에이션을 잘라주면 이 부분이 머리가 너무 어때요? 볼륨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또한 여기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봤을 때 이 부분 자체를 이만큼 길이를 잘라놨는데 컨벡스로 해서 이렇게 커트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얘는 볼륨이 죽고 얘는 양쪽이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짧은 커트에서는. 그쵸?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짧은 커트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컨벡스로 잘라주는 게 볼륨이 많이 살고, 양쪽 사이드를 볼륨을 죽이고 가운데 부분을 머리를 길게 잘라서 볼륨을 살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얘가 이만큼 잘라졌으면 양쪽 사이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짧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짧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얘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평으로만 잘라도 양쪽이 길어져야 안 길어져요?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운데가 볼륨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얘는 볼륨 다운이에요. 얘는 볼륨 업이에요. 내가 이렇게 숏커트를 자른다 그러면 내가 어느 컨벡스를 할 것인지 컨케이브를 할 것인지 생각을 판단을 하시면서 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양쪽 사이드가 짧고 가운데가 길다 보니까 볼륨감이 굉장히 살면서 맵시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죠. 목선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데 밑에가 빠지니까 더 어때요? 밑에가 하이 그레듀에이션이나 인크리스로 잘라서 밑에를 아까 내가 목선을 살려놨죠. 양쪽은 기존에 머리카락이 없었기 때문에 없어요. 기존에 만약에 있었으면 더 양쪽이 더 많이 빠졌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목선을 살려서 커트를 진행을 하는데 밑에를 최대한 짧게 잘라서 인크리스를 자르는데 이렇게 떠도 내가 다 죽일 줄 아셔야 돼요. 아까 머리 굉장히 많이 떴죠. 드라이 내가 다 죽여놨잖아요. 누가 커트했어요? 제가 커트를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셔야죠. 자, 드라이 다 해서 모양 다 잡아서 디자인 다 잡았어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이 커트는 어때요? 얘가 짧고 얘가 길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모양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 디자인은 이제 바꾸셔야죠. 앞머리를 아직 안 잘랐어요. 앞머리는 항상 모든 커트의 얼굴형을 좌우지하는 건 앞머리예요. 앞머리가 전체 인상의 60에서 70%를 좌우합니다. 앞머리가 전체 인상의 60에서 70%를 좌우를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머리를 잘 잘라야죠. 예쁘게, 아주 예쁘게 자르는데 제가 앞머리 자를 때 항상 어디서 자르라겠어요? 제 위치선이 어디예요? 앞에서 자르지 말고 뒤에서 뭐 보고? 거울 보고. 이게 처음에 자를 때는 숙달이 안 돼서 자르기 참 힘들어요. 근데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거만큼 또 편한 게 없어요. 자, 앞에서 뒤로. 자, 기본적으로 또 잘랐죠? 자, 베이스를 먼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을 다 잡았어요. 아까보다 어때요? 저는 지금 제가 안 보여요? 어때요? 층이 낮죠? 이 상태에서 머리가 숱이 많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또 올려줘요. 자, 또 한 번 더 올려줘요. 또 한 번 더 올려줘요. 앞에 머리 삼각 섹션 탔어 안 탔어요? 안 탔죠? 안 탔는데 얘는 삼각 섹션 타진 거예요. 삼각 섹션 타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요만큼만 잘리는 거예요. 지금 요만큼만. 여기서 요만큼만 잘리는 거예요. 각도를 더 들어요. 각도 더 들어요. 얘 또한 뭐죠? 엘리베이션이죠?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하고 나중에 요 선에서 요걸 보니까 어때요? 라운드가 나오죠? 요 선에서 맞춰서 나중에 요 부분은 다시 파팅을 컨트롤해서 연결. 이게 이제 선의 연결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잘라야겠어. 제가 거울을 보니까 잠깐만요. 이거 가발 좀.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우리 와인딩 할 때, 파마 와인딩 할 때 여기서 잡고 또 옆에서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옆에서 잡을 때 내 몸이 허리 휘어져야 돼요? 안 휘어져야 돼요? 근데 옆에 자를 때도 제가 몸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게 포지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이거 자르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허리를 휘어야죠. 이 각도가 나오려면 파마 와인딩 할 때도 이 각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커트 할 때도 이 각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각도가. 자, 이 상태에서 위험지역. 자, 이렇게만 잘라놔도 아까보다 어때요? 훨씬 더 부드럽게 모양이 나오죠. 그쵸? 부드럽게 나오고 이 상태에서 이제 드라이를 조금만 더. 아까는 생머리였잖아요. 앞에 머리가. 생머리였는데 노즐이 반복을 어떻게 한다? 꺾인다. 이렇게 모양이 안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뿌리를 잡아야겠죠? 밀어서, 꺾어서, 열주고, 하나, 둘, 셋, 식기 전에 싹 돌려줘요. 그럼 모양이 가죠? 자, 열주고, 뿌리 볼륨 주고, 식은 다음에 싹 꺾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를 빗질하고 뿌리 볼륨 살려주고 열주고 식은 다음에 살짝 이제 방향성 잡아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빠른 작업.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다 드라이가 끝나고 커트로 다 끝났어요. 이제 또 작업 또 해야죠. 중요한 작업 해야죠.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 이제 우리 이제 잡아야죠. 우리 고객님 뭐 본다고요? 고객님은 1차 가이드라인만 봐요. 1차 가이드라인. 고객님은 1차 가이드라인 보고 2차 가이드라인은 보지 않습니다. 2차 가이드라인 누가 봐요? 미용사들만 봐요. 이런데 불편하잖아요. 이런데 불편한데 이렇게 잘라놓으면 깨끗하잖아요. 자, 묵뚝하게 자르는 거하고 V라인하고 또 달라요. 얘를 V라인으로 급격하게 V라인을 줄 것이냐 아니면 좀 묵뚝하게 잘라줄 것이냐. 그쵸?
얼굴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V라인, 뾰족하게. 얼굴이 얄쌍한 사람들은 묵뚝하게. 응? 그거에 따라 여기 사이드를 자르는 것도 똑같이 그런 디자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삐죽하게 자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삐죽하게 자르는 게 아니고요. 그날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정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서도 똑같이, 자, 봤을 때 이 부분이 되게 무겁죠? 되게 무겁죠? 이런 거 정리할 때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머리 수술 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후대각으로 잡아요. 한번 잡았죠? 또 잡아요. 지금 제 자세 어때요? 죽여요? 죽여요? 자, 또 가죠? 되게 안정감이 있어 보이죠? 자세 자체가. 그쵸? 해서 후대각을 잘라놨어요. 아까보다 어때요? 그쵸? 얘하고 얘하고는 디스커넥션 된 거죠. 하지만 연결이 됐어요. 커트에 빗질 했을 때는 디스커넥션이지만 우리가 유관성으로 봤을 때는 디스커넥션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육안으로 사실 모든 커트는요, 떨어졌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떨어지는 선. 자, 이런 것도 똑같아요. 항상 모든 머리는 파마를 말할 때도 내가 파마 이렇게 만다라고 했죠. 왜요? 이렇게 말해야, 이렇게 말면 얘가 안 말릴 거 아니에요. 짧으니까. 이렇게 말면 파마가 잘 말릴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말아도 머리는 이렇게 간다, 안 간다? 간다. 왜?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기 때문에 머리는.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수쳐요. 수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수치죠. 왜 쳐요? 그렇지. 아유, 잘 가르쳤다. 어? 딱딱딱 이제 잘 나오네. 잘 가르쳤다. 세뇌가 된 것 같아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니까. 자, 근데 전적으로 봤을 때 가벼워요, 무거워요? 아주 가볍죠. 그쵸? 수술 많이 치지 않고서도 레이어를 자르면서도 가볍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 용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속 무한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세뇌가 되다 보니까 말이 저절로 나와요?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튀어나오죠. 그게 북한이 잘하는 세뇌교육이에요. 똑같은 거 무한반복. 근데 이거를 똑같은 교육을 똑같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 커트 못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커트선 좋아하시는 거 보세요. 여기 지금 요번 교육에 지금 제일 잘하시는 분이 지금 딱 두 분이시잖아요. 그쵸? 커트가 얼마나 정확해요? 많이 정확해졌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커트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거는 내가 생각하면서 커트를 한 것과 생각하지 않고서 커트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이제 크게 뭐 정리할 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이드라인, 페이스라인의 가이드라인에 있는 모발만 어떻게 해요? 정말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나머지 정리는 드라이, 얘는 언제예요? 드라이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드라이 해놓고 나서 에센스, 요번에 새로 생산되는 에센스. 자, 써봐. 들어가면서 한번 써봐. 향이 어떤가? 에센스. 트리트먼트는 조금 더 있다가. 향이 코코넛 향 나는데. 네. 샤넬이잖아. 샤넬 향이잖아. 많이 맡긴 맡는데 남자들이 많이. 샤넬 향이야, 얘가. 나도 싫어. 여자들이 좋아할 향은 아닌 것 같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향이라니까. 코코넛 샤넬이요? 가벼워요, 근데 향이. 100% 천연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다 뽑아낸 완성작품이에요. 여기도 조금 삐뚤잖아요. 자, 이런 것도 삐뚤어요, 안 삐뚤어요? 삐뚤죠? 삐뚤잖아, 선이. 이런 거 용납 안 되죠? 잘라야죠.
어? 용납 안 되잖아요. 선도, 이런 선도 용납 안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있어봐. 사랑했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앞머리 자를 때 또 우리가 또 이제 공부할 게 또 있어요. 뭐냐면 디스커넥션인데요. 내가 여기서 또 포인트 또 해줄게요. 아주 꿀팁 하나 또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은 머리를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여기 머리를 어때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앞에가 눈썹 위로 밑으로 내려와서 갈라지는 머리도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눈썹 위로 자르는 것도 싫어요. 눈썹까지 자르는 것도 싫어요. 더 길게 자르고 싶어요. 근데 안 갈라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있는 데만 조금만 짧게 잘라요? 그렇지, 빙고. 요 지금 제가 나누는 요 1cm 있죠? 이 부분을 짧게 잘라서 수술을 막 쳐놔요. 짧게 잘라서. 그리고 나서 덮어버려요. 그러면 속에 있는 머리가 지지대 역할을 해서 갈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머리 곱슬이 굉장히 심해서 머리가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 머리 짧게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덮어버리세요. 요 위에 머리는 생머리인데 밑에 머리가 아주 지글지글 곱슬머리인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 앞머리 잘라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덮어버리세요. 그러면 뒤로 넘기면 안 되겠네요. 그 사람도 뒤로 넘기면 절대 안 되겠죠. 하지만 곱슬머리 때문에 붕 뜨는 거는 방지가 되겠죠. 이런 건 이제 생활의 꿀팁이죠. 이렇게 살짝 갈라지는 사람. 완전히 가르마는 아니고 그냥. 갈라지는 사람도 똑같이 짧게 자르셔도 수술 쳐도 돼요. 스마일트 머리는 못해요, 그건. 그런 거는 해결 못 합니다. 자꾸 그런 거는 해결하다가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럼 알아서 하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래.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오라 그래요. 엄마한테 책임지라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런 부분도 조금 무겁다 싶으면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블런트 커트는 무겁다. 블런트 커트는 뭐예요? 무견하게 무거운 커트만 가능하다라는 고정관념 이제 버리세요. 지금 다 블런트 커트죠. 그쵸? 앞머리만 제가 수술 치고 나머지 머리는 다 블런트 커트잖아요. 그쵸? 근데 사각의 커트의 형태를 남겨놓은 게 아니고 라운드의 형태의 커트를 만들다 보니까 블런트 커트이면서도 선은 아주 굉장하게 점점 그리고 짧아진 느낌이긴 하지만 저번 시간하고 느낌이 또 완전히 또 달라요. 정중선에서 가는 것과 사이드 가는 것과 자, 정중선에서 가는 거는 모발이 길어요, 짧아요? 모발이 길겠죠. 긴 사람들한테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사이드 베이스가 비대칭이 잘 어울리겠고 사이드만 비대칭으로 가는 커트는 모발이 짧은 사람들한테 잘 어울리겠죠. 그쵸? 그리고 너무 인위적으로 그렇게 비대칭이 가는 게 어색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조절을 해서 그 모양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온베이스로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중 포인트로 진행을 하셔서 대각인데 우리는 요런 걸 가지고 파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윤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윤각. 파마 와인딩을 말 때 이렇게 해서 파마 말 때 그러니까 좁은 면과 넓은 면을 컨트롤할 때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1직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에서 여기까지는요 2직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 더 많이 생긴 거죠? 그쵸? 얘도 똑같은 거예요. 얘도 똑같이 얘는 1직경이고 얘는 2직경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컨트롤 하다 보니까 얘가 나중에 머리가 빠져야 안 빠져요? 이렇게 빠지죠? 긴 머리죠?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해봤더니 뭐예요?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쵸?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사이드로 계속 빠지면서 진행을 해서 갈기갈기, 양쪽이 갈기갈기 빠져나오는 느낌. 이렇게 갈기갈기 빠져나오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겠죠?
깔끔한 느낌이 아닌 빠지는, 목선이 빠지는 머리. 이런 머리 연출할 때 이런 느낌으로 많이 디자인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온베이스를 진행을 하셔도 되고, 자, 여기서 모양이 컨케이브가 나왔다. 그러면 이 베이스도 뭐예요? 요거에 따라서 가시면 돼요. 요거 따라서 가시는데, 처음부터 디자인을 뽑을 때 이 부분이 하이 그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인크리스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하이 그라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자체를 어때요? 미디움 그라로 진행을 하시면 백의 볼륨감이 더 많이 살겠어요? 적게 살겠어요? 백의 볼륨감이 아주 많이 살겠죠. 그쵸? 우리는 각도를 두 가지의 각도가 필요하다겠죠. 뭐예요? 들어올리는 각도하고 빗질하는 각도. 두 가지 각도가 필요해요. 그쵸? 항상 각도는 두 가지 각도가 필요한데, 들어올리는 각도의 버티컬의 각도를 얼마 정도 미디움 그라를 줄 것이냐, 하이 그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인크리스 줄 것이냐. 내가 그거를 선택을 내가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이드를 온베이스로 들 것이냐, 사이드 베이스로 들 것이냐, 오프 베이스로 들 것이냐. 빗질하는 각도도 분명히 전혀 다른 느낌이지만 나오는 느낌은 완전 다른 느낌이 나는 거죠. 리버즈로 가는 것과 포워드로 가는 것과 사이드 베이스로 가는 것과 온베이스로 다른 건 완전 다른 느낌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걸 우리는 다 이해를 하시고, 내가 어떤 걸 하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어느 방향을 했을 때 떨어지는 선은 어떤 층이 나오는지, 컨케이브가 나오는지, 컨벡스가 나오는지, 수평이 나오는지, 이런 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가서 두 번째 사이드에서 비평행으로 변이 분배를 해서 뭐 했어요? 비평행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져요? 층이 이렇게 났죠. 그쵸? 얘는 뭘까요? 비평으로 그러니까 층이, 앞에는 층이 적고 뒤에 머리는 층이 많아지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기준선인 거죠. 변이 분배를 했기 때문에 이 선이 기준선이 돼요. 기준선. 그럼 얘가 뭐예요? 2차 가이드라인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2차 가이드라인의 기준선. 그쵸? 2차 가이드라인 기준. 1차 가이드라인은 기준선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아직 안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형태에서는 나와 있지만 1차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뭐예요? 조금씩 각도를 올려서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라운드 형태가 나오고, 뭐죠? 엘리베이션으로 형태를 잡아서 요 층이 계속 점점점 올라가서 층을 만드는 거죠. 요 선이 라운드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라운드 형태가 디자인이 뽑힌다는 얘기죠. 반대쪽도 똑같이 얘하고 분명히 다르게 잘랐죠? 어떻게 잘랐어요? 아주 짧게 잘랐는데, 여기서 파팅을 나눌 때 이 파팅과 이 파팅, 대각 파팅을 나눴죠? 요 공간은 넓게 짧게 자른다. 그쵸? 왜요? 너무 많은 양을 잡고 기준선을 잡으려 하니까 너무 힘들죠? 됐으면 짧게 자르는데, 얘는 어떻게 잘랐어요? 원핑거로 잘랐어요. 원핑거로. 그쵸? 그리고 기준선을 잡아서 얘도 똑같이 뭐 했어요? 엘리베이션에 라운드를 잡았어요. 얘도 똑같이 대각 파팅을 해서 라운드로 잡았어요. 계속 층층층 내면서. 그 대신에 자, 이 부분에서, 백에서 이 부분에서 차이점이 뭘까요? 요 백에서 차이점은, 네이프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컨케이브로 시작해요. 컨케이브로 시작하는데, 두 번째 갈 때는 뭐예요? 컨벡스로 올라가요. 밑에 네이프 여기 시작할 때는 컨벡스로 빗질을 해서 커트를 진행했고, 점점점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올라가면서 컨벡스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얘가 곡선이 점점점 층을 내는 거죠. 요런 층이 나오겠죠? 요런 층이 점점점 가면서 컨벡스로 갔는데, 얘가 점점점 가면서 어떻게 돼요?
얘는 넓고 좁아졌어요, 안 좁아졌어요? 넓어졌죠, 넓어졌죠. 점점 올라가면서 좁아져요, 안 좁아져요? 좁아지죠? 얘가 갈 때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가요. 우리가 산에 있을 때, 산의 고도를 봤을 때 단면도가 어디는 좁고 어디는 넓고 그런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커트할 때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간다는 얘기예요. 산의 우리 지적도를 볼 때, 지적도에 보면 고도를 볼 때 어떤 데는 넓고 어떤 데는 좁고 어떤 데는 평평한 데는 넓어요, 좁아요? 넓죠? 급격한 경사가 있는 산은 어때요? 좁죠? 똑같은 원리라는 얘기죠. 지적도까지 다 나온다. 그런 원리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이제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사이드를 할 때 얘가 버티컬에서 사이드를 갈 것이냐, 버티컬의 사이드를 갈 것이냐, 계속 다이아고널로 갈 것이냐. 버티컬의 사이드와 버티컬의 사이드를 갔을 때와 다이아고널, 대각 파팅의 변이분배 비평행을 갔을 때 차이는 뭐예요? 버티컬이 훨씬 더 가볍고 다이아고널 대각을 했을 때 훨씬 더 무겁다.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한 번에 가는 집중 전환이에요. 한 번에 가는 집중 전환 레이어. 요거하고 또 엘리베이션으로 올라가서 다이아고널 한 거하고 또 차이가 뭘까요? 얘는 사각이고 엘리베이션은 라운드고, 선이 떨어지는 선이 사각으로 떨어지느냐 라운드로 떨어지느냐. 떨어졌을 때 라운드로 떨어지는 머리는 떨어지는 이 느낌이 아주 곡선이 예쁘게 눈에 봤을 때도 예쁘게 떨어지죠. 하지만 사각으로 집중을 따랐을 때는요 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지는 선이 곡선이 예쁘게 볼륨감이 사는 게 아니고 볼륨감이 산 게 아니고 뚝 떨어지는 가벼움이 훨씬 더 가벼움이 연출이 돼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 네이프에서 여기가 너무 길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얘가 뒤집어져요. 훨씬 더 많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근데 곡선을 내서 만들어 놓은 머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안으로 쏙쏙쏙. 빗질만 하고 머리가 툭툭 털기만 해도 안으로 쏙 잘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차이라는 거죠. 내가 뻗치고 싶을 것이냐 그러면 대각 파팅을 해서 잡을 것이고, 내가 안 뻗치고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엘리베이션으로 점점 올라갈 것이고. 그쵸? 내가 어떻게 디자인을 뽑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말발급존. 말발급존에서 뭐예요? 밑에 얘하고 다 잡아서 파팅 진행을 해서 피부 파팅으로. 피부 파팅은 뭐라겠어요? 원포인트라고 했어요. 원포인트. 그리고 나서 정중선에서 스퀘어로 진행을 했어요. 그쵸? 스퀘어로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또 이쪽과 이쪽은 처음에 올라갔을 때 모발의 길이가 똑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르죠? 어떻게 달랐었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쪽 면이 길고 한쪽 면이 길고 한쪽 면이 짧아졌죠? 이 커트는 어디예요? 얘죠? 그쵸? 얘는 어디예요? 얘죠? 그쵸? 위에서부터 벌써부터 비대칭이 달라지는 거죠. 앞에서 정면을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앞머리 자를 때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어디로 가야 돼요? 반대로 가야 되겠죠? 얘가 짧고 얘가 길어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쵸? 한 번 더, 한 번 더. 그쵸? 이렇게 해서 얘 또한 라운드. 짧은 쪽이 긴 쪽으로 간다. 드라이 다 한 상태에서 또 디자인을 다 잡아서 모양을 잡아서 완성이 된 결과가 이쪽 네이프 쪽 목선은 굉장히 가볍게 빠지면서 목선이 굉장히 가볍게 빠지죠. 이런 거 밑에가 무겁게 떨어지면 수술 치세요. 티닝으로 이런 데는 수술 치셔도 상관없으니까 티닝으로 해서 더 가볍게 만들어주세요. 갈기갈기 빠지는 느낌을 더 가볍게 만들어주시고 목선 뜨는 거 있으면 다 드라이가 다 죽여주시고 훨씬 목선이 죽으니까 훨씬 위에 머리에 빼기 훨씬 더 볼륨이 이뻐 보이죠.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예뻐 보이는 거는 누가 봐도 다 똑같이 예뻐 보여요. 그쵸? 내가 그렇게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최대한 짧게 자르면 예뻐 보인다는 얘기예요. 옆에 사이드 원핑으로 자르니까 아주 짧게 잘라졌죠. 귀가 거의 보일 정도로. 그렇죠? 사이드
변이분배해서 2차 가이드라인 잡아서 디자인 잡고 위에 머리도 뭐예요? 대각 파팅은 아니고 버티컬로 계속 진행을 해서 사이드 베이스 버티컬로 진행을 했어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로. 그리고 앞머리 같은 경우도 다 비대칭. 옆에 사이드 위험 지역 다 컨트롤해서 최대한 가볍게. 머리 수술 안 치면서도 얼마든지 머리는 가볍게 연출이 가능하다. 자, 요 뭐예요? 사이드 비대칭 있죠? 기준선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정중선에서는 대칭으로 잘라졌지만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길이를 짧게 따르기 때문에 백의 머리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백에서도 비대칭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백에서는 대칭을 우리가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백에서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이드를 어떻게 해요? 최대한 기준선에 대칭에 있던 그 옆에 사이드, 백 사이드에 있는 이 양쪽에 있는 기준선을 내가 무너뜨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수평을 잘라주면 되잖아요. 얘는 전대각을 잘라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얘는 후대각을 잘라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션을 해서 올라가서 가볍게 자를 것이냐, 무겁게 자를 것이냐. 요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시면서 커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자꾸 배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후대각은 예에서 후대각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 구렛나루가 이렇게 짧은 머리에 구렛나루가 문제가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후대각은 거의 안 하죠. 거의 전대각의 짧은 컷. 그러니까 이 지금 커트는 뭐예요? 똑같은 커트인데 전대각인데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똑같은 전대각이에요. 전대각인데 길이만 다를 뿐이에요. 전대각. 짧은 전대각, 긴 전대각이에요. 그쵸? 얘가 비평형이 더 심각하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완성이 된 디자인이에요. 자, 숙제 해갖고 오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